저는 스티브 잡스처럼 내 커리어의 점을 이어보자라는 주제로 세 번째 세션을 맡은 SK 커뮤니케이션즈 김나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왜 커리어의 점을 이어보자라는 주제로 이 마지막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냐면요. 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스티브 잡스 때문입니다. 네, 잠시만요. 여러분, 그 스티브 잡스의 굉장히 유명한 2005년도 스탠포드 연설 많이 알고 계시죠? 혹시 풀 버전으로 들어보신 분 계세요? 없으신가요? 한 분 계시네요. 네. 거기에 굉장히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라는 주제인데요. 항상 안주하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메시지고, 제가 대학교 때 저의 모토로 삼기도 했던 그런 문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께도 아마 굉장한 기감을 줄 수 있는 문구인데요. 제가 지금 내년에 30이 됩니다. 네, 제가 30이 되는데 그 20대를 10년 동안 되돌아보고 나니까 대학교 때는 진짜 앞만 보고 달렸던 것 같아요. 앞만 보고 왔다면 지금 이제 내년에 30 앞두니까 이 문구가 더 저에게 와닿더라고요. 네, 바로 Connecting the Dots. 네, 점을 잇는다는 얘기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주 과거에 스티브 잡스가 대학 시절에 서체 수업을 우연히 듣게 됩니다. 우연히 듣게 되는데 그게 그때는 정말 호기심으로 들은 거였대요. 정말 전공하고도 아무런 관련이 없고 자퇴를 했었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 정말 프리하게 들은 거였어요. 근데 나중에 스티브 잡스가 맥을 개발할 때 그 서체를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과거에 아주 사소하게 그냥 호기심으로 했던 경험, 아주 직관적으로 했던 경험들이 나의 커리어로 이어지고 뭔가 나의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저도 깨달았거든요. 네, 역시 훌륭한 사람은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스티브 잡스만큼 훌륭하진 않지만 아마 여러분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이야기는 3가지입니다. 네. 오늘 앞서서 제 앞에 그 두 분의 멘토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똑같습니다. 저는 제가 관심 있는 것 시작점 3가지입니다. 네, 바로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게 저는 좀 3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한 가지는 영어고, 하나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웹, 그리고 마지막은 성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이 시작점들이 취미로 시작한 것도 있었고요. 원래 이게 내 적성이라고 생각한 일도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죠. 좀 요새는 사진 잘 찍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취미였다가 정말 작가처럼 이렇게 좀 잘 찍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게 좀 직업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트는 3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 얘기는 제가 전공이 국문과 출신인데요. 국문과 여대생이 어떻게 마케팅을 하게 됐을까? 지금의 저의 직무는 웹 기획자인데요. 제가 이 3명의 멘토 중에 유일하게 이직을 한 사람입니다. 저는 작년 2010년 9월에 경력 공채로 SK컴즈에 입사했고요. 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뒤에 드리고요. 두 번째 얘기는 이렇게 마케터였던 사람이 어떻게 웹 기획자가 되었을까? 그 변신 스토리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3번째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오늘 제가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금요일 날 이 2명의 연사를 데리고 이런 멘토링 강연이라는 자리를 만들게 되었는지, 자극적이죠. 196시간의 멘토링과 1,440만 원의 자금에 어떻게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판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네, 저는 간단히 제 소개해 드리면요. 지금 싸이월드 기획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쓰시는 미니홈피 많이 알고 계시죠? 저는 블로그 기획자이고요. 그리고 전 직장에서는 제가 신입사원 3년을 보낸 직장은 조선닷컴입니다. 좀 정치적으로 약간 비춰질 수가 있어서 말씀드리면 그 조선닷컴 안에 글로벌 교육사업본부라는 그런 교육사업단이 있었어요. 거기서 여러분이 많이 지겹도록 보고 계시는 토익, 토플, 그 ETS 미국 교육평가원과 파트너사로 일을 했어서 뭔가 글로벌 마켓이나 그런 쪽으로 좀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혹시 여기서 나이키 뛰신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얼마 전에 미런서울 사진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제 아이디입니다. 얼티밋 러너고요. 저는 평소에 전혀 그렇게 안 생겼지만 좀 도전을 즐기고 직장 생활하면서 굉장히 대학생과는 또 다른 성장을 꿈꾸고 있는 그런 20대 직장인입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얘기를 해볼게요.
네, 저 8살 때 사진인데요. 저 맨 뒤쪽에 제 친동생이 와 있습니다. 네, 왼쪽에 있는 애가 제 동생이고요. 저는 지금 상을 하나 탔네요. 네, 뭘 탔을까요? 비범에서? 개근상입니다. 개근상. 네, 이 정도로 그냥 8살 땐 내가 뭐 좋아하는 게 있나? 좀 특기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네, 정말 행운인 거는 그런 거죠. 내 적성을 발견하는 것, 내가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 빨리 캐치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도 12살 때 제가 처음으로 영어를 배웠는데요. 그때 배운 영어가 전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잘해서 재밌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외국어 배우는 게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좀 인연이 돼서 네, 되게 운 좋게 네, 외국까지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정말 영어만 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아, 이게 내 적성이구나. 나는 이쪽으로 좀 꾸준히 이걸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좀 여기까지는 평범한가요? 비범한가요? 네, 그러고 나서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영어에만 너무 꽂혀 있었어요. 꽂혀 있어서 주변이 안 보이고 아 그럼 나는 영어 선생님을 해봐야겠다라고 아주 기초적인 꿈을 꾸게 돼요. 근데 어저께가 수능이었죠. 네, 연기교과 지원에 실패를 하면서 아주 쉽게 꿈이 좌절이 됐어요. 그리고서 이제 대학교를 갔습니다. 대학교도 영문과 전공을 못 갔어요. 저는 국어 국문학과로 가서 그래도 영어는 놓치기 싫으니까 복수 전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여대생들이 조금 욕심이 많아요. 오늘 여자분들 많이 오셨네요. 네, 다들 캐치가 빠르죠. 네, 대학교 때 저희 학교 특징은 통번역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열심히 따라가다 보니까 통번역 쪽으로 해보면 좋겠다. 2가지 전공을 다 살려가지고 그냥 해보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해외 인턴십을 한번 지원했다 떨어지고 좌절을 해야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참 좌절이란 쉬워요. 뭐 하나 썼다 떨어지면 참 낙담이 되죠. 그냥 저는 제가 해외 연수를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요. 네, 지금 대학생들은 빚을 내서라도 어학연수 많이 가잖아요. 근데 좀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꼭 연수 갈 잘하나? 나 연수 잘하는 데보다 잘할 수 있는데? 근데 왜 나한테 불합격을 주나? 굉장히 좀 내가 뭐가 못나서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하지만 해외파 실력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저만의 또 전략을 찾아야겠죠. 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꿈을 꾸게 됐어요. 주구장창 영어만 파던 애가 그렇게 뭐 그냥 잘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적당히. 그냥 보통 대학생들 하는 수준으로 하다가 네, 앞선 친구들하고 같이 했던 활동인 KT 모바일 퓨처리스트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인문학이다 보니까 인문학은 좀 길이 많잖아요. 국어 국문학을 했으면 언론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작가가 될 수도 있고 아나운서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뭐 국어 교육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은 경영 전공도 아닌데 한번 부딪혀 보게 됐어요. 이때 봤던 거는 열정이에요. 열정 하나만 보고 아까 그 스티브 잡스의 말처럼 열정이 있으면 내가 뭘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20대 키워드는 열정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 해봤는데 제가 좀 맞는 거예요. 나한테 좀 숨겨진 역량이 있는 것 같아라고 깨닫기 시작했어요. 영어가 제가 12살 때 처음 너무 재밌어서 시작했다면 이런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도전, 좀 늦었지만 제가 대학교 때 3학년 끝나고 휴학도 하고 남들보다 1년 늦게 대학생활도 시작했지만 그때 같이 활동하던 친구들은 저보다 더 어린 20대 초반의 친구들이었어요. 그 친구들하고 같이 또 전공도 다르고 상경 계열에 또 어떤 친구는 뭐 IT 쪽에 같이 이렇게 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자극을 받더라고요. 그런 일이 좀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내공이 됐어요. 네, 제 숨겨진 역량이 좀 다듬어지면서 이게 그냥 잘하는 게 아니고 퍼포먼스가 되더라고요. 네, 사회에서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지원서에 그렇게 쓰죠. 저는 역량이 뛰어납니다. 저 리더십 있어요. 근데 그게 퍼포먼스로 정말 결과가 나타나더라고요. 네. 근데 현실은 좀 달랐어요. 네. 그들이 보는 저의 현실은 그냥 쟤 여대생 얌전할 것 같아. 참할 것 같아. 그리고 뭐 국문과 비전공자잖아. 메리트가 없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지원한 수준에서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아니었나 봐요. 제가 꿈꾸는 꿈은 저런 꿈이었는데 그죠? 외국인 비즈니스 파트너와 같이 아주 그냥 의사소통하면서 굉장히 글로벌한 시각을 가지는 꿈을 굉장히 열정을 갖고 있었는데 또 좌절을 당했습니다. 그럼 전략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겠죠. 네, 여러분도 많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네, 그럼 어떤 전략으로 좀 돌파구를 찾았을까 궁금하실 텐데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잘하는 것,
잘하는 것으로 키운 것이 있죠. 영어랑 마케팅이었어요. 그럼 여기에 뭔가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당시에 저는 4학년 복학을 했었고요. 4학년이 되니까 더 이상 뭐 경영을 복수 전공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뭐 기초 수업을 들으려고 했더니 전부 다 이제 1학년들인 거예요. 4학년이 1학년 경영 기초 수업을 들을 수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따라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돌파구를 찾아서 좀 서칭을 하다 보니까 EBS에서 대학생 프리 MBA라는 온라인 코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채용 그 인사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비전공자라서 얘는 기본적으로 이론 모르겠네. 그냥 뭘로 하겠다는 건데 네가 인턴 경험 좀 했다고 네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거를 조금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설득력을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교내에서는 해외 탐방단을 했어요. 제가 대학교 때 목표가 어학연수를 안 갔다고 했잖아요. 해외 연수 없이 뭔가 해외에 나가서 외국에 나가서 일해보는 거에 꿈이었는데 교내에서 제가 좀 잘 맞는 친구들, 같이 제가 못하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친구들. 저는 동경외대로 해외 탐방 갔었는데 일본어를 잘하는 친구와 해외 여행 경험이 많은 친구 셋이 뭉쳐가지고 해외 탐방단을 가게 됐어요.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은 여러분이 뭔가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걸 채워줄 수 있는 파트너를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앞선 멘토 2명처럼 제가 다뤄주지 못하는 분야를 그 앞에 친구들이 다뤄줬듯이 여러분도 그런 네트워크를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개가 좀 열심히 뭔가 기회를 찾아다녔어요. 기회에 항상 눈을 뜨고 있어야 돼요. 부지런하게. 그랬더니 4학년 2학기에는 통째로 인턴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인턴을 그 학교를 다니면서 한 게 아니라 그걸 학점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네. 그런 프로그램이 정말 운 좋게 있어서 그런 저의 가능성을 봐주신 거죠. 그래서 마지막 학기에는 정말로 내가 정말 이제 실무에 뛰어들 수 있는 수준이 되었구나라는 그런 용기가 좀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드디어 만났어요. 나의 첫 회사. 네, 저는 조선닷컴에서 저의 역량을 좀 알아주셔가지고 규모가 지금 크진 않아요. SK컴즈는 1,300명이에요. 임직원 규모가. 근데 조선닷컴은 임직원 200여 명 규모의 회사였고 그렇지만 한 가지 메리트가 있었죠. 제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직무는 마케팅이고 해외 비즈니스 파트너랑 일도 할 수 있어. 그리고 내 역량을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자리를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오신 분 중에 그 참가자 중에 일단 취업에 성공하고 나서 내 꿈을 찾아볼래요라고 쓰신 분이 계셨어요. 혹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일단 취업에 성공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직무를 먼저 분야를 먼저 정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신입사원 때 뭘 했냐면 처음에는 봉투 3,000장을 붙였습니다. 간해수공업으로. 네. 제가 이제 사업이 신사업이다 보니까 제품을, 서비스를 소개하는 저희 온라인 교육 상품을 소개하는 컨퍼런스를 좀 열게 됐어요. 네. 그때 뭐 대구, 부산, 서울 이렇게 지역별로 하게 되었는데 그때 통역이 필요하다고 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나이 26살이었어요. 올해 29이고요. 26 신입사원한테 통역 좀 해봐라고 하는데 겁이 나더라고요. 사실은 그 기회는 저 위에 선배한테 있었어요. 제 선배한테 먼저 돌아갔던 기회고 신입사원한테는 무슨 초짜한테 통역을 시킵니까? 검증된 것도 없는데. 근데 저한테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겁은 났는데 일단 해보겠습니다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매눈을 뜨시고 이쪽 지금 저희 사장님이시고요. 전 직장 사장님, ETS 디렉터, 여기 VP 디렉터 그리고 국내 본사 담당 총괄이세요. 이렇게 다 앞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보고 계셨는데 저는 이제 머리를 쥐어 뜯었죠. 열심히 어떻게 하지? 네, 근데 되더라고요. 컨퍼런스 통역을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대구, 부산, 서울에서 신입사원이지만 부딪혔더니 되더라고요. 좀 현실감이 없나요? 어떻게 했는지? 대구에서 사람이 안 왔어요. 대구에 다행히 사람이 적어서 지금 사진은 코엑스인데요. 코엑스에서 다행히 전에 이제 연습이 쌓여가지고 3번째에는 잘할 수 있더라고요. 일단 해보면 좀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그 토익 토플 본사에 보내주더라고요. 저를 작년에 갔다 왔습니다. 8박 9일이라는 첫 해외 출장을 가게 됐어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5년 전이에요. 5년 전에 그 해외 인턴십에 떨어지고 어학연수 없이 내가 한번 해외에서 일해보겠다라고 생각한 그 꿈이
5년 만에 이루어졌더라고요. 저는 생각보다 빠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 입사 지원할 때 질문 많이 받으시죠? 5년 뒤에 뭐 하실 거예요? 10년 뒤에 뭐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그냥 막연하게 쓰시는 경우가 많죠. 10년 뒤에 그냥 뭐 돼 있을까? 뭐 직장 생활 하고 있겠지. 뭐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지. 아, 내가 5년 뒤에, 10년 뒤에는 꼭 이것만큼은 해야겠다라는 아주 그 치열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지금 5년 전에 꿨던 꿈이 바로 저의 현재더라고요. 네,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같이 컨퍼런스에 참여했던 분들인데 보시면은 네, 저는 여기 있네요. 유일한 20대. 네. 그래서 이 사진이 참 저에게 큰 경험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세 가지예요. 꿈은 구체적으로 꾸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앞서서 얘기해줬던 멘토들도 굉장히 목표가 구체적이죠. 여러분이 지금 꿈 쓰신 분 중에 세계 여행도 있었고요. 또 뭔가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쓰신 분도 있었고요. 그러면 그 내 직업 목표에 맞는 그 서브 목표를 정하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쓰세요. 저처럼. 나 어학연 수 없이 해외 가서 일해보고 싶어.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잘하는 거는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마지막까지 놓지 않았던 거는 제가 정말 12살 때 좋아했다고 처음 생각했던 그 영어를 놓지 않았던 게 네,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잘하는 거는 꾸준히.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보셨죠? 마케터로서의 새로운 도전. 네, 자기가 좀 잘하는 건 잘하는 건데 또 새로운 거에 자기 잠재 역량을 끌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20대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는 혹시 제 얘기 좀 빠르신가요? 아니세요?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지금 저에 대한 얘기예요. 저는 SK컴즈에서 웹 기획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획자 프로세스는 좀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네, 웹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단계가 있는데 그 최초가 기획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디자인을 입히고 개발 과정 그리고 QA 그 테스트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에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오픈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런 과정을 제가 어떻게 그런 진짜 뭐 에이전시에서 일한 경험도 없이 마케팅에서 웹기획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웹과의 인연이에요. 저희 싸이월드 블로그 섹션입니다. 네, 많이 찾아주세요. 재밌는 글들이 많거든요. 네, 지금 제가 운영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서비스인데 어떻게 인연이 닿았는지. 네, 이게 뭐 같아 보이세요? 홈페이지예요. 네, 아티스트들이 좀 있죠. 제가 10년 전에 만든 홈페이지입니다. 네. 10년 전에 19이었죠. 네, 나이 속이는 게 아니고 10년 전에 만든 홈페이지인데 제가 좀 덕후였어요. 덕이 좀 있었어요. 보기와 달리. 네, 그냥 평범할 것 같은데 덕이 좀 있었어요. 네. 10년 전 여고생 김나래의 취미는 네, 홈페이지 만들기였어요. 만들기. 네, 요새는 이제 블로그, SNS 너무 많아져가지고 자기가 직접 뭘 만든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10년 전에 뭐가 있었냐면 고등학교 컴퓨터 수업 시간에 나무 웹 에디터를 배웁니다. 네, 그걸 배웠어요. 그거 하고 또 당시에 제가 일본 밴드를 좋아했는데 거기 세이클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세이클럽에서 열심히 동호회 활동을 하다가 엄마 아빠는 이제 얘가 외고 갔는데 왜 이렇게 바람이 났는지 완전 못마땅하신 거죠. 공부도 안 하고 대학 가야 되는데 그래서 완전 엄마 아빠가 날라리처럼 보시더라고요.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는 딸이었는데 갑자기 얘가 바람이 들어가지고 계속 하루 12시간씩 뭘 만들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 앞에서. 네, 이러고 만드는 거지 이러고. 네, 그때는 이게 만들기였어요. 만들기. 네, 나름 2년간 운영했고요. 네, 4차례 리뉴얼 했는데 지금 첫 번째 버전이 날아가서 진짜 좀 마음이 아파요. 네. 근데 이게 제 취미의 실상이 알고 보니까 이게 기획이고 디자인이고 운영이고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더라고요. 여러분께서 카페 활동이나 커뮤니티 활동 많이 하시죠? 근데 그거를 그냥 할 때는 내가 즐기는 거니까 그게 역량인지 몰라요. 이게 내가 이걸 잘하는 사람이고 트위터를 잘하는 사람이고 뭐 미니홈피 블로그를 잘하는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냥 난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저도 그냥 만들었는데 역량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 역량이 어떻게 더 발전이 됐냐면 네, 계속 나오죠. 이게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만든 네, 그런 결과물들입니다. 뭔가 저희가 UCC를 홍보하고 어떤 활동, 캠페인 활동을 알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인데 이게 이제 경쟁이 붙었어요.
팀별로 경쟁이 붙어서 저는 이걸 제작을 하고 있었고 팀별로 경쟁이 붙어서 그걸 또 평가를 받았어요. 동료들한테. 같은 대학생들한테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엔 더 잘해야겠죠. 다음에는 더 잘하고 내가 전에 했던 버전보다 뭔가 업그레이드해서 이 사람들한테 빵 하고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네. 그랬더니 그게 역량이 되었습니다. 네. 이거 다 합성이에요. 저 끝에 보시는 거. 저 지금 7명 있잖아요. 저 다 합성이에요. 네. 각각 따로 찍은 사진 제가 붙여서 만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또 신입사원한테 기회가 찾아옵니다. 다시 직장인이 되어서. 대학교 때도 인턴십에서 저걸 했는데 신입사원이 되니까 저는 마케팅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특이사항이 이제 온라인이라는 그 공통점이 있었어요. 컴즈도 온라인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고 전 직장도 온라인 그 교육 서비스였어요. 근데 정말 그게 기회라는 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오나 봐요. 선배가 퇴사를 했습니다. 네, 선배가 퇴사를 해서 맡을 사람이 없어졌는데 네, 제일 만만한 게 저잖아요. 저. 너 컴퓨터 뭐 인터넷 준비했다며 좀 해볼래? 저는 원래 서포트만 하던 입장이었는데 처음에는 작은 서비스 개편 위주로 하다가 나중에는 메인 페이지 개편까지 마치게 되었어요. 그게 저의 하나의 포트폴리오가 되었어요. 네. 중요한 거는 그걸 다 기록으로 남겨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마케팅과 웹기획에 약간 중간에 그 실무를 다 겸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할 수는 없겠죠. 그냥 되는 대로 해가지고 부장이 보여주면 잘릴 거니까 평가를 잘 못 받겠죠. 그러면 그 또 주어진 도전의 기회에 대해서 제가 역량을 또 뭔가 키워야 되잖아요. 그냥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회사는 그냥 돈 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좀 자발적 학습을 시작했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취미로 홈페이지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전문적으로 뭐가 기획이고 디자인이고 잘 몰랐어요. 그래서 벤치마킹을 시작했습니다. 벤치마킹 하려고 봤더니 국내 웹 어워드 코리아라는 시상식이 있더라고요. 국내 유수의 뭐 국민은행 각 그 기업 브랜드 홈페이지들을 리뉴얼한 거를 그게 올라와요, 후보로.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일반 평가위원으로 해서 이제 그 사이트들의 각각의 장단점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 사이트는 마케팅으로서 어떻다, 서비스는 어떻고, UX는 어떻고, 디자인은 어떻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취미로 하고 있었던 것들이 실제적으로는 이걸 이렇게 부르는 거구나라고 배우게 됐어요. 자발적으로. 그리고 결정적 기회가 찾아옵니다. SNS죠. 여러분 블로그는 SNS입니다. 트위터를 하게 됐어요. 작년 2010년이 굉장히 모바일의 붐을 타고 트위터가 굉장히 올랐죠. 이제 스마트폰 가진 사람이면 전부 다 계정 하나씩은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트위터를 그냥 개인으로 했었는데 제가 브랜드 트위터 담당자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좀 사업이 힘들었었고 뭔가 좀 새로운 홍보 그런 모델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요새 각 기업이나 브랜드들이 이런 트위터를 도입을 해서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하는데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관심이 있는 거를 어필을 했더니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 그건 네가 맡아서 해봐. 그래서 오픈하고 뭐 초기에는 팔로워들을 뭐 1000명 이상 모으는 목표도 세우고 이제 그때는 이게 전문화돼서 이 소셜 미디어 마케팅이라는 게 올해처럼 이렇게 강세가 돼서 디테일하게 뭔가 전략이 있고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전부 다 홍보 기업 담당자들이 전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던 거예요. 온라인 좀 하는 애들 차출을 해가지고. 그랬었는데 그 사이에 제가 그런 비슷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났어요. 세리.org에서 그런 그 기업 트위터 담당자들의 모임을 가게 됐고 거기서 운 좋게 또 운영자를 맡아서 뭔가 교류를 하고 뭔가 연구 성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됐어요. 제가 대학 시절 그렇게 간절하게 꿈꿨던 글로벌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나는 왜 지금 일이 재미가 없을까? 왜냐하면 계속 트위터나 온라인 쪽으로 제가 빠져 있는 거예요. 기획이 더 재밌고 뭔가 나는 이거 더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은 그 변화가 시작된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변화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의 커리어 2.0이 시작되었습니다. 초반에는 저의 관심사는 뭔가 영어, 마케팅 이쪽으로 가다가 드디어 SNS라는 이 취미로 해왔던 게 역량으로 발전을 하면서 그게 잡이 되더라고요. 뭔가 흔치 않은 경험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제가 컴즈로 올 수도 있을 기회는 있었겠죠. 근데 정말 뭔가 이렇게 변화하는 게 참 뭔가 인생에 있어서 흥미로운 일 같아요. 여러분도 지금
지금 여러분이 좋아하시고 잘하는 일이 있을 테지만 5년 뒤를 생각해 보라고 했던 거는 바로 이런 변화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 결과물을 만드시라는 겁니다. 아까 보셨죠? 제가 이 히스토리를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결과물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발적으로 배우셔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재밌고 좋아하니까 이게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오늘도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정말 즐겁게 했거든요. 잘하는 거는 사실 뭔가 막연해요. 이게 역량이라는 걸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저의 스스로의 변화를 관찰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뭘 원하는지 굉장히 고민을 치열하게 해야 되는 거죠. 목표도 변하거든요. 제가 5년 전의 목표는 다른 거였는데 10년 전의 목표는 또 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변화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이야기 좀 짧습니다. 제목은 좀 핫한데요. 196시간의 멘토링과 장학금 1,440만 원. 그리고 그 이후에 꿈과 성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좌절하고 있죠. 혹시 대학교 4학년 계세요? 4학년? 번쩍 쓰세요. 번쩍. 4학년. 3학년이다. 나 3학년. 3학년. 2학년. 2학년. 훌륭한 친구들이네요. 2학년 때부터 벌써 이 강연을 오고요. 1학년 있나요? 20살. 20살 애기. 훌륭합니다. 훌륭하세요. 제가 20살 때는 이런 강연을 올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정말 자세히 훌륭하시네요. 4학년 때 좌절을 하게 됐어요. 뭐냐면 복학해서가 아니고요. 당시에 좀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어서 아버지랑 떨어져 살게 됐어요. 아버지랑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지금은 다행히 제가 직장에 잘 자리 잡아서 가족이 같이 살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그때 이제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러면 당연히 이제 4학년 때도 아르바이트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겠죠. 그죠? 근데 저는 좀 달랐어요. 4학년 때 내가 본격적으로 나는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경제적인 지원도 없고 나는 이제 재수도 1년 했고 휴학도 1년 해서 더 이상 나에게 그 여유 시간이라는 건 없다는 그 생각이 굉장히 간절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아르바이트 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선택한 게 멘토링이었어요. 당시에 저 같은 친구, 그러니까 학업에 대한 의지가 있고요. 저는 그나마 좀 학점이 학업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서 굉장히 좀 취업의 목표가 있고 내 뭔가 커리어에 대해서 욕심이 있는 그런 친구들인데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준 재단이 있었습니다. 그 재단에서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기회를 받게 된 거예요. 그때가 아마 4학년 1학기 되기 전에 방학이었을 거예요. 딱 이제 복학 전에 그 기회를 찾게 됐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 준비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찾았어요. 저도 열심히 학교 홈페이지 들락날락거리면서 나한테 어떤 기회가 없는지 일단 계속 찾았어요. 그래서 그 재단에서 지원을 했고 서류 심사도 까다롭진 않았어요. 근데 조건은 1년 동안 한 달에 120만 원씩 1,440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 거였어요. 근데 그냥 주진 않았겠죠. 근데 그게 뭐가 아르바이트랑 다르냐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좀 달랐어요. 이 친구들은 편부모 가정이거나 아니면 조울증을 앓고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좀 그들은 어둡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저보다 훨씬 더 힘들었고 저보다 더 나이가 어려서 그냥 정상적으로 학습을 좀 할 수 없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보기엔 다 똑같아 보이는데 아이들이 뭐 장애가 있었던 건 알지만 굉장히 마인드 자체가 아주 폐쇄적이었어요. 인사도 잘 안 하고 그 친구들의 이제 마음을 열면서 뭔가 같이 지금 밑에 보시는 거는 제가 영어를 가르쳤었고요. 청소년 공부방에서 같이 이 친구들한테 영어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같이 뭔가 커뮤니티 활동도 하면서 지냈던 그 커뮤니티의 이름이 꿈을 이루는 친구들이었어요. 지금은 뭘 하고 있는지 잘 되었는지 제가 되돌아보지 못했지만 이 친구들과 함께 196시간을 같이 하고 나니까 제가 그때는 저도 치열해서 저도 앞이 안 보여서 했는데 멘토링이라는 게 마음에 좀 새겨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어집니다. 그 스토리가. 그냥 대학 끝나고 취업을 했어요. 드디어. 텀 없이 졸업하자마자 2008년 3월에 신입사원이 되었습니다. 운 좋게도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제가 좀 감사하게 너무 기회를 받았던 거를 베풀 기회가 생긴 거예요. 바로 여러분 같은 후배들이었어요.
여러분 같은 친구들이 이렇게 대외 활동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취업한 선배들이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기회가 그 KT에서 마련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참석한 멘토들은 다 같은 활동을 했던 친구들입니다. 네. 그랬는데 왜 제가 이 비범한 멘토링을 하게 됐을까요? 네. 컴즈에서 그런 멘토라는 저의 막연했던 꿈을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너무 감사하게. 이래서 참 회사도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사가 인연이어서 제가 처음에는 참 겁을 많이 먹었어요. 제가 뭐가 잘나서 여러분이 이렇게 모셔놓고 뭔가 재력도 안 되는데 과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는 자기 자신한테 의심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런데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혼자 하려고 하지 않고 아까 말했죠. 능력자 주변에 네.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동료들을 만나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네, 저를 도와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네, 3가지나 얘기를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실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쉬운 말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 멘토링을 준비하면서 네, 저희 기업문화팀 네, 차장님께서 이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나리의 가장 큰 장점은 실현하는 것 같아요. 실천.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명사특강 그냥 자리 있으면 하면 되잖아요. 네, 뭐 세계 여행 하면 됩니다. 어떻게가 중요하죠. 네, 어떻게가 중요한데 그거를 기회를 찾고요.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구체적으로 적고, 네, 그리고 네, 블로그를 하십시오, 여러분. 네, 야팔기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블로그 팀이요. 블로그를 쓰다 보니까 네, 좀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앞서서 홈페이지도 만들고 뭔가 결과물들을 계속 하면서 네, 정말 제가 성장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도 그런 자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네, 다른 것보다도 오늘 네, 마지막 메시지는 이렇게 할게요. 제 주제가 점을 이어보자잖아요. 네, 저에게 3가지의 점이 있었죠. 영어, 웹, 성장. 네, 오늘 이 지점이 여러분이 5년 뒤에 생각했을 때 오늘부터 정말 여러분의 꿈을 결심을 해서 뭔가 내일부터라도 다른 변화를 시작한다면 5년 뒤에는 여러분이 정말 달라지실 거고요. 저도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셨기 때문에 제가 10년 뒤에 다른 모습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제 10년 뒤의 꿈은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저보다 훨씬 그때 어리겠죠? 20살의 친구들과 같이 네, 일하고 싶어요. 그 친구들과 같이 소통하고요. 네, 오늘이 바로 그 지점이고요. 여러분께도 네, 오늘이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네, 시간이 9시인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저에게도 많은 질문을 날려주세요. 네, 없으신가요? 그런가요? 블로그를 하시라는 거 아니었고 제 블로그에 와 보시라는 거였습니다. 네. 정말 없으신가요? 직무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알겠습니다. 제가 엔딩이 좀 잘못했나요? 네. 그러면